이번 시간에는 유전체와 특수현상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비유전율 입실론 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입실론 S의 단위는 쿨롱 퍼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비유전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전율은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유전율은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죠? 매질에 따라서 비유전율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고,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고 공기의 비유전율은 1.000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이나 공기의 비유전율을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전기 분극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전체의 속박전하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즉 변위, 위치가 변화에 의한 분극을 우리는 전기 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유전체 내의 속박전하의 변위를 우리는 전기 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전체 분극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에 전하 분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전자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 내의 핵과 전자의 변위에 의한 분극을 전자 분극이다라고 하고요. 이온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 간에, 즉 어떤 원자는 플러스, 어떤 원자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겠죠. 즉 원자 간의 어떤 변이 분극을 이온 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양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전기 쌍극자에 의한 분극이 있는데 이 분극이 어떤 외부의 전기에 의해서 변이되는 그런 분극을 우리는 배향 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전하 분극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양극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로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을 때 이 두 전극 사이의 유전율을 입실론인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에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외부에서 지금 플러스 로, 마이너스 로의 어떤 진전하를 주게 되면 이 유전체 내에서는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로 P, 여기는 플러스 로 P 라고 하는 분극 전하 밀도가 생기게 되죠. 이때 여기에서 이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전개의 세기 E는 입실론 제로 분의 로 마이너스 로 P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으로 쓰면 입실론 제로분의 D 마이너스 P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 내의 전개 E와 분극의 세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공식을 천천히 적어보면 분극의 세기 P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E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면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E 라고도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면 D에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모두 분극의 세기와 관련된 공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에 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의 분극도를 표현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 문제랑 같은 문제인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2번 같은 경우엔 T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E 마이너스 이거 보시게 되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분의 d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d 이렇게 쓴 거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없애면, 그렇죠? 요거를 없애면 되고, 아니면 얘 자체가 2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고, 다시 쓰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가 된다. 그렇죠? 2번도 맞는 내용인 거죠.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평행판 축전기에 채워진 폴리에틸렌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R, 평행판 거리 D가 1.5mm일 때 평행판 내의 전개의 세기가 10kV/m라면 폴리에틸렌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결국에는 분극의 세기가 얼마냐? 그럼 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입실론 제로. 여기에서는 입실론 R로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에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36 파이에 10의 마이너스 9승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입실론 R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전개의 세기가 10 kV/m이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뭐 10의 마이너스 5승만 남게 되겠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6파이에 입실론 R 마이너스 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유전율이 2.8인 유전체의 전속밀도 D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때 분극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D는 요거네요. 그죠? P를 구하라는 얘기죠. 어쨌든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에 D로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비유전율이 2.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8분의 1 곱하기 D라고 하는 값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도체구에 전하 Q를 주었다. 도체구를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경우에 경계면에 나타내는 분극 전하는 몇 쿨롱 퍼 제곱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A인 도체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구 바깥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이다 라고 되는 거. 유전율은 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되겠죠. 자, 이때 분극 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여기에는 전하 Q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Q를 주었다. 그러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가 돼요. 맞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분극의 색이 P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가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가 4 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 R이 뭐예요? A잖아요.
A의 제곱에 Q로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없어지게 되고요. 입실론 S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입실론 S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없애고 그럼 결국에는 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4파이 A제곱분의 Q 에 입실론 S분의 S실론 S는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 표면에서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4파이 A 제곱분의 Q예요. 그쵸? 그러면 P는 D에 1-입실론 S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똑같이 D는 4파이 A 제곱분의 Q가 되고요. 여기가 1-입실론 S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면 답은 어쨌든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진공 평행판 콘덴서에 진공 대신에 어떤 유전체로 채웠더니 충전 전압가 2배로 되었다. 전기 감수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유전체를 채웠더니 충전 전압가 2배로 되었다. 그럼 Q는 C, V죠. 그럼 여기에서 공기 중에 진공 평행판 콘덴서에 유전체를 채웠더니 충전 전압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유전율이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얘기는 입실론 S가 2다라는 겁니다. 비유전율이 2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전기 감수율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전기 감수율. 그러면 전기 감수율이 뭐냐? P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얘가 뭐냐면 비분극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얘를 전기 감수율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전기 감수율. 보통 얘를 카이 2 이렇게 쓰죠. 결국에는 전기 감수율 카이 2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S-1이에요. 그래서 얘가 2-1 하게 되면 전기 감수율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건 용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계의 법선 성분은 같다. 맞나요? 전계의 뭐가 같아요? 접선 성분이 같은 거죠. 자, 여기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다 라고 했을 때 전계는 뭐가 같아요?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은 법선 성분이 연속인 거죠. 그래서 전계의 접선 성분이 같다 이렇게 되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경계면상의 두 점 간의 전위차는 같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위차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속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로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가 되고요. 2는 입실론 분의 D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2가 일정할 때 그쵸? 2가 일정할 때 전계가 일정할 때 전속 밀도는 유전율에 비례해요. 그래서
E가 일정할 때 전속은 어디에?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 유전율이 큰 쪽으로 어떻게 한다? 모인다가 되는 거고요. 자, 요 식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D가 일정할 때, 그죠? D가 일정할 때 E는 입실론이랑 뭐예요? 반비례한 거죠. 그러면 E는 뭐죠? E? 전기력선인 거죠.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어디로? 작은 쪽으로 어떻게 모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경계 조건에서 E가 일정하다. E가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경계면과 전개가 수평일 때. 그죠? D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면과 얘가 수직일 때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떠한 유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실론 1, 입실론 2. 그러면 전속 및 전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면 여기에 D와 여기에 D가 어때요? 같죠?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 중 입실론 1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1과 이 2 중 어떤 게 커요? 이 2가 크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 2가 크다고요. 결국엔 뭐예요? 유전율이 작은 쪽에 전기력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유전체에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E나 여기에 E나 어때요?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유전율을 입실론 1, 여기 유전율 입실론 2라고 해보면 입실론 1과 입실론 2 중 입실론 1이 크다라고 하면 D1과 D2 중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요. 그럼 뭐예요? 유전율이 큰 쪽에 전속이 모이고요. 여기는 유전율이 작은 쪽에 전기력선이 모인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면 같은 문제인데 두 유전체가 접해 있을 때 다음 관계식에서 세타1이 0도일 때 표현으로 틀린 것은 그려볼까요? 두 유전체가 접해 있다.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접해 있다. 이때 세타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사각인 거죠. 여기에서 얘를 우리는 세타1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세타2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세타1이 0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란 얘기예요? 수직 입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D가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죠. D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D나 여기에 D가 같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그죠? 같다고요. 2번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죠. 그죠? 굴절하지 않아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에요. 전개는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그죠? 전개는 불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자,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가 아니라 뭐예요?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이잖아요. 왜? 이게 수직이라면서요. D가 같다고요. D는 입실론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D가 어때요? D 잘못 썼네요. D는 입실론 2잖아요. 그죠? D가 일정할 때 요 유전율과 전개는 서로 반비례란 말이에요. 반비례. 그래서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에 모여진다. 왜? 수직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1, 입실론2인 유전체에 접한 경계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유전율이 입실론1인 유전체, 유전율이 입실론2인 유전체로 전개 이원이 입사할 경우 성립되는 식은 무엇이냐? 그럼 얘는 똑같네요. 그죠? 얘가 뭐예요? 수직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수직. 수직이면 뭐가 같다고요? D1과 D2가 같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입실론 1, E1이잖아요. 얘는 입실론 2, E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E1분의 E2로 쓰면 얘는 이쪽으로 오면 E1분의 E2가 되고 얘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입실론 2, 입실론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된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를 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매질 1번, 2번 내 전개 세기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얘 보게 되면 얘도 뭐예요? 전개가 수직이에요. 그쵸? 그럼 수직이면 뭐가 같다고요? D가 같다고요. D1과 D2가 같다. 그럼 얘는 입실론 1, E1 equal 입실론 2, E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E2라고 하는 것은 4 입실론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입실론 1, E1은 입실론 2 대신에 4 입실론 1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E2.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입실론 1, 입실론 1 없애게 되면 얘를 E2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4분의 1 E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두 종류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진전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뭐 이거는 많이 썼던 거죠. 전개는 뭐가 같다고요? 접선 성분. 그러니까 sin 세타 1 equal E2 sin 세타 2가 되고요. 전속은 법선 성분이 같다고요. D2 코사인 세타 2. 요 식으로 인해서 뭐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식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유전체 A, B의 접합면에 전하가 없을 때 각 유전체 전개 방향이 그림과 같고 이 A가 100V/m라면 이 B는 얼마가 되겠는가? 전개에서는 무슨 성분? 접선 성분이 같죠. 이 A의 sin 30도와 이 B의 sin 60도가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B는
사인 60도분의 사인 30도 곱하기 2a가 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2a가 100입니다. 따라서 루트 3분의 100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접선 성분이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전속의 분포에서 입실론 1과 입실론 2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속 D는 입실론 2죠. 그쵸? 그럼 이 유전속은 뭐에 비례해요? 입실론, 유전율의 비례예요. 그죠? 그럼 얘를 보니까 입실론 2 쪽으로 자꾸 모이잖아요. 그죠? 2 쪽으로 더, 여기 끝에를 보면 그냥 얘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입실론 2가 입실론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려고 한다.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이려고 한다. 18번 보겠습니다. 정전 에너지 전속 밀도 및 유전 상수 입실론 R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입실론 R이 크다. 맞죠? 그쵸?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잖아요. 경계에서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실론 2가 크면 요 각도 똑같이 크다고요. 즉 유전율이 크면 굴절각도 크다. 그러니까 반대로 굴절각이 크면 유전율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속 밀도에서 입실론 R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럼 이거 볼까요? 정전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 입실론 분의 D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속 밀도에서 즉 D 값이 일정할 때 그죠? 비유전율이 클수록 얘가 클수록 얘는 작아지죠. 맞는 얘기네요. 세 번째, 동일한 정전 에너지에서는 입실론이 클수록 전속 밀도가 커진다. 동일한 에너지에서 자 W는 똑같이 써보면 2 입실론 분의 D제곱에서 자 동일한 에너지에서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입실론이 클수록 그죠? 얘도 똑같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일정해질 거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지 얘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실론이 클수록 전속 밀도도 커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전 에너지예요. 그죠? 정전 에너지는 뭐예요? 계란 얘기잖아요.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는 얘기죠. 이 정전기의 특징이 뭐였죠?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 소비가 최소인 전하 분포 상태가 정전계잖아요. 그죠? 가장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소가 되도록 분포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입실론 1, 입실론 2 두 유전체의 경계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단위 면적당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어떠한 경계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전율을 입실론 1이라고 하고 여기 입실론 2다라고 했을 때 이 전개가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수직이다. 그럼 수직이면 여기와 여기에 뭐가 같습니까? D1과 D2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 에너지 또는 힘을 보게 되면 이쪽은 E 입실론 1분의 D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E 입실론 2분의 D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율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 중, 이 둘 중에 요 값과 요 값 중에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 F는 여기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에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의 D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항상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C0가 되는 평행판 콘덴서에 판 면적의 2분의 1이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때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가 되죠. 원래 얘의 정전 용량은 C0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면적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면적을 반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눴다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는 그냥 공기중 입실론 제로인 거고 오른쪽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다 이거예요. 그럼 얘의 정전 용량은 2분의 1 C 제로인 거죠. 면적이 다른 건 다 변화한 게 없고 면적만 반으로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 C 제로가 돼요. 근데 얘는 면적이 반으로 됐으니까 2분의 1 C 제로인데 여기에 유전율이 들어가 있어요. 유전율은 비례하잖아요. 입실론 제로가 돼요. 이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이 얘와 얘가 어떻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두 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쵸? 얘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더해 주셔라. 더해 주면 2분의 1 C 제로로 묶으면 1 플러스 입실론 S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에 판간의 2분의 1인 두께를 갖고 비유전율 2인 유전체를 그 콘덴서의 한 전극면에 접속하였을 때 전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1 마이크로 페럿이었다. 자, C는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극간격을. D를 반으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D를 반으로 나누면 얘가 D가 2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럼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돼요? 얘는 2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인 얘는 2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애도 얼마가 돼요? 얘도 2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그죠? 2마이크로. 그런데 이 밑에는 뭐예요? 유전율이 2인 입실론 S가 2라고요. 그럼 원래 있던 거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요거의 2배인 4마이크로페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더라. C1, C2인데 얘는 2마이크로고 얘는 4마이크로죠.
합성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2 더하기 4, 2 곱하기 4 하게 되면 3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용상 영전이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영전이, 기준전이는 무한한 원점 또는 대지 또는 어떤 마이너스 극을 우리가 기준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한한 원점은 실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용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지를 영전이로 보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영전이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상 음전하가 존재하는 무한한 원점 그죠? 되죠? 전지의 음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 마이너스를 우리 기준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영전이로 볼 수 있겠죠. 실용상. 전개 내에 대전도체. 대전되어 있는 도체는 영전이가 아니죠. 대전된 도체는 영전이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점전화 플러스 Q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환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어떠한 무한평면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로부터 D미터 떨어진 점에 플러스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면 반대편에 똑같은 D미터 거리에 마이너스 Q콜롱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영상 전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상 전화는 마이너스 Q쿨롱이 됩니다. 25번 접지된 직교 도체 평면과 점전화 사이에는 몇 개의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접지된 직교 도체 평면 얘와 얘가 서로 직교된 평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다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접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영전이네. 이때 몇 개의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가? 진전화. 여기에는 플러스 Q쿨롱이다 라는 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영전이가 되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요. 또 얘도 영전이 되려면 얘와 얘 사이에 마이너스 Q쿨롱이라는 전화가 존재해야 되고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Q쿨롱이라는 전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진짜 전하인 진, 전, 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하인 영상 전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상 전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도체로부터 수직거리 Am인 곳에 점전화 Q콜롱이 있다. Q와 평면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평면도체가 있고 얘로부터 A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무한히 길기 때문에 이제 접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대에 똑같이 A 미터의 거리에 마이너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를 하겠죠. 영상 전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와 얘 간에 작용하는 힘이나 얘와 얘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때요? 같겠죠. 그쵸?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 이런 얘기. 그러면 힘 F,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공식에 의해서 4파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이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 여기와 여기 간의 거리는 2a가 되겠네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q 곱해보면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16 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q 제곱 마이너스 되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1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무한평면도체의 표면으로부터 2m인 곳에 점전화 사쿨롱이 있다. 전하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이 되겠는가? 그러면 똑같은 거리의 2m에 여기는 마이너스 4쿨롱의 전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네요. 4의 제곱 Q1, Q2 4 곱하기 4가 되네요. 당연히 마이너스 흡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결국에 남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만 남더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볼게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 A인 점에 2파이 쿨롱이 있다. 이때 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최대 전하 밀도는 몇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 무한평면으로부터 A 미터 떨어진 점에 여기에 Q 쿨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편에도 여기에 A 거리에 마이너스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평면상에 전개의 색이 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유도는 했던 거니까 2 파이 입실론 제로에 요거의 길이를 제가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2분의 3승의 a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볼트 퍼 메타. 그쵸? 그럼 여기에서 유도되는 전하 시그마는 입실론 제로 2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파이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2분의 3승의 aq가 됩니다.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그러면 최대 전하 밀도 시그마 맥스는 x가 0일 때 생기기 때문에 2 파이 a의 제곱에 q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에 유도되는 전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에서 2 파이 a의 제곱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2 파이 쿨롱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 쿨롱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9번. 평면 도체 표면에 진공 내 d 미터의 거리에 점전하 q가 있다. 이때 전하를 무한한 원까지 운반하는 데 요하는 1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려보면 어떠한 무한 평면 도체 표면에 예로부터
D미터에 있는 거리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걸 만족하기 위해 똑같은 거리 Dm-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F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2 D의 제곱에 그죠? R 제곱에 Q1 Q2니까 Q 제곱 뉴턴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6 파이 입실론 제로 D 제곱에 Q 제곱 뉴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나요? 항상 흡입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하겠어요? 얘를 어떠한 무한한 곳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이 얼마냐 이거죠. 1W라고 하는 건 뭐죠? 인테그럴 F의 DL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D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이 얼마냐? 그럼 얘는 그냥 D를 곱하면 돼요. 16 파이 입실론 제로 D 제곱분의 Q 제곱에다가 이거 적분하면 그냥 D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16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2.25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얘는 D분의 Q 제곱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접지된 무한히 넓은 평면 도체로부터 Am 떨어져 있는 공간에 Q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그림 P점에서의 전위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로부터 Am 떨어진 점에 Q쿨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상법에 의해서 여기에 똑같이 Am 떨어진 곳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 있겠죠. 그때 여기로부터 다시 A만큼 떨어진 요 점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VP는 자, 요 Q쿨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는 4 파이 입실론 A분의 Q예요. 그죠? 더하기 요 마이너스 Q쿨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는 4 파이 입실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A니까 3A가 되네요. 3A에 마이너스 Q가 돼요. 그럼 얘는 4파이 입실론 A로 한번 묶어보게 되면 4파이 입실론 A 분의 Q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이 값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결과 식을 적어보면 2파이 입실론 여기 3 곱한 거네. 그죠? 6파이가 되나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는 이렇게 역분돼서 2랑 3을 곱하면 6이에요. 6파이 입실론 A분의 Q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평면 도체에서 D미터 거리에 있는 반경 A의 구도체와 평면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정전 용량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D미터 거리에 반지름이 A인
도체 9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Q쿨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영상법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한 거리 D에 반지름이 A인 도체구 마이너스 Q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평면 도체 사이에 뭐를 구하는 얘기? 정전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유전율이 입실론입니다. 한번 구해보면 먼저 요 도체의 전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표면전이에요. 표면전이. 자, 반지름이 A인 구도체의 표면전위가 어떻게 되나요? 4 파이 입실론 A분의 Q죠. 여기 전위가. 그런데 얘에 의한, 즉 요 마이너스 Q쿨롱에 의한 전위도 여기에 생길 거예요. 그죠? 요거에 의한 전위도 생길 거라고요.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V1은 P11, Q1 플러스 P12, P12, 뭐 Q2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Q쿨롱에 의한 전위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D예요.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의 전위예요. 그러면 여기의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4 파이 입실론 A분의 마이너스 Q가 되고요. 그죠? 요 A 마이너스 Q. 그럼 얘에 의한 전위는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2D의 Q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두 개 간의 전위 차를 한번 볼게요. V. 그럼 요 전위에서 요 전위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V는 4 파이 입실론 A분의 Q. 그죠? 마이너스 4 파이 입실론 2D분의 Q. 그죠? 여기에서 얘를 뺀다고요.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A분의 Q. 빼니까 마이너스 4 파이 입실론 2D분의 Q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 똑같이 보니까 뭐예요? 4 파이 입실론분의 Q라는 게 공통이네요. 4 파이 입실론분의 Q에 얘는 1이죠? 1 빼기 여기는 2D분의 A분의 1인가요? 여기는 4 파이 입실론분의 Q로 묶으면 얘는 A분의 1 맞죠? 얘는 빼기 2D분의 1 그죠? 플러스 얘는 A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D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와 보면 4 파이 입실론 분의 Q에 얘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잖아요.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가 있다고요. 그죠? 2에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 이렇게 돼요. 맞나요? 뭐가? 요게 지금 뭐 구한 거예요? 여기에 전위를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얘와 평면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알고 싶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전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요 전위는 요 전위의 반이 되겠죠. 결국에는 요거의 반이 된다고요. 요거의 뭐가 된다고요? 반 된다고요. 그럼 반 되면 요거 2 나누면 여기의 전위는 4 파이 입실론 Q에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이 돼요.
그쵸? 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Q 4파 입실론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V는 C분의 Q, 그죠? C분의 Q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C가 된다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2D분의 1 4파 입실론. 답 찾아보시게 되면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는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영상전화는 마이너스고 점전화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의 부호에 전화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 항상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접지 구도체의 중심으로부터 Dm인 어느 점전화 Q가 있다면 구도체에 6이 되는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는지. 영상 전하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 반지름이 A인 접지 구도체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가 A라고 보고 얘는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럼 얘로부터 D 미터 떨어진 점에 Q콜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영상 전하가 생긴다고요. 이때 이 영상 전하의 크기는 마이너스 D분의 A의 Q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영상 전하 간의 거리는 D분의 A의 제곱미터다 이거죠. 이게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생기는 영상 전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3번에서는 영상 전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D분의 A의 Q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접지되어 있는 반지름이 0.2 도체구 중심으로부터 0.4 거리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다면 영상 전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해당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A가 0.2다라는 거고요. D가 0.4다라는 것이고 전하량 Q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영상 전하의 크기 Q 다시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D분의 A 곱하기 Q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다 라는 값이 나오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지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대지가 되겠죠. 대지로부터 h미터 높이에 여기에 선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람다라고 대전되어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선전하가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영상법에 의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요 점에서의 전개의 색이 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파이 입실론 제로 R이죠. R은 얘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2h가 됩니다. 에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럼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h에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힘을 이 방향으로 받을 것인데 그 힘이 뭐겠어요? Q 2죠.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는 람다 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람다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h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뉴턴 퍼 메타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힘은 이 거리에 뭐 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승 kg인 작은 물체가 전하 큐클롱을 가지고 무한도체 평면 아래 진공 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에 있다. 전기 영상법을 이용하여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데 필요한 필요한 Q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로부터 Q쿨롱의 전하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 여기에 거리를 제가 편의상 뭐라고 써볼까요? D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또는 H, D 다 같은 거니까 H 미터 위에 Q가 있으면 반대편으로 H 미터에 마이너스 Q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거리 EH의 제곱이 되겠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R의 제곱에 Q1, Q2니까 여기는 Q 제곱이 됩니다. 부호까지 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정전력이죠. 정전력. 정전력 F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의 질량이 M kg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지면으로 받는 중력 F는 mg죠. mg.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죠. 9.8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 mg랑 같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요 식으로부터 얘를 q에 관해서 한번 적어보면 q 제곱은 부호는 어차피 방향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2h니까 뭐예요? 4h의 제곱 곱하기 mg가 됩니다. 그럼 얘는 q는 뭐 하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씌우면 4h의 루트 파이 입실론 제로 mg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4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4가 되고요. h제곱도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h가 되고 나머지 파이 입실론 제로 mg만 남아요. 파이 입실론 제로 mg가 남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하면 4. 그 다음에 무한도체 평면 아래 진공 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에 있다니까 h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루트 파이 입실론 제로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그죠? 질량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암기 또는 요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하셔도 되겠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